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부동산 개론 이 과목에 대한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은 다른 과목과 성격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은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하자 이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 할 수 있겠죠. 좀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네요. 좀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원리를 먼저 철저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숙지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현실 세계 접목시켜서 응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된다. 좀 다양한 이론들의 원리를 철저히 이해하고 숙지 그리고 응용력을 향상시키면 우리 시험에서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인류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뭡니까? 반복 학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최소 8번에서 10번 이상씩은 반복 학습이 돼야 된다. 이것은 반복 학습 차원에서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기본 이론 과정에 큰 목표가 있습니다. 기본 이론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론들의 원리를 이해하자. 여기에 큰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뭐 숙지하고 응용력을 쌓아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양한 이론들의 원리를 이해하자. 여기에 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기본 이론 과정은 기본서 1통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아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기본서를 받지 못했어요. 아마 이게 지난해 사용했던 기본서입니다. 가장 기본에 있는 책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서 1통해서 본 과정이 진행된다 생각하시고 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강의와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복습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강의입니다. 강의는 주로 판서 통해서 설명이 많이 될 겁니다. 판서 통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판서 통해서 설명해 드릴 때 판서 내용을 여러분들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것 인정해야 됩니다. 연배가 되면 될수록 판서 내용을 필기하다 보니까 간혹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설명을 놓쳐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5분, 10분, 15분 동안 멘붕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 적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적지 말고 판서 내용 따라서 설명을 잘 들어보자. 그럼 설명 드리면서 이해하자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자라는 거면서 설명 드리면서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해보시고 이해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시고 하면서 이해하자. 여기 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서 통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 가신 기본서 여기에 밑줄 그어드릴 거예요. 사실 판서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본서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한다. 그래서 매 과정마다 이처럼 판서 통해서 설명드리고 설명 내용을 기본서 읽으면서 또 한 번 반복 학습한다. 우리의 큰 목표는 뭡니까? 반복 학습. 우리 살기는 반복 학습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본 강의를 통해서도 반복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서 통해서 읽으면서 설명드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판서 통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기본서 읽으면서 한 번 더 설명드려서 반복습 해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강의를 잘 들으시고 반드시 복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강의만 듣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 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이제 강의 시간에 판서 통해서 설명드리고 기본서 읽으면서 밑줄 그어드린 부분 있죠? 이 부분들만 복습하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기본서에 밑줄 안 그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밑줄 그어진 것만 읽어보자. 밑줄 그어진 것만 읽으셔도 여러분 합격점한테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진 것만 꼭 읽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또 처음부터 외우시려는 분이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외워봐야 3일자면 다 까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3일자면 다 까먹는 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지문을 읽어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설령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또 이제 심화이론 과정에서 또 한 번
다루면서 읽어보시면 그때는 훨씬 더 이해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복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기본서의 밑줄 그진 내용 한번 읽어보자. 이게 복습이어서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참 강의와 복습 이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이론들의 원리를 이해하자. 여기에 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하면서 학습의 편의를 도모해 드려서 몇 가지 자료를 드릴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 다운로드 받으셨을 겁니다. 강의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이처럼 강의 계획서다. 이걸 제가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이 아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겁니다. 자, 강의서 여기 보시면 연간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한 내용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개론 이 과목은 이해하고 숙지하고 응용력을 쌓아야 된다. 일리선 반복습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각 편마다 장을 구분해 드렸습니다. 구분해 드렸고 페이지도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기초 이론부터 최종 모의고사 과정까지다. 이게 우리가 연간 학습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이론은 저희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던 부분들이 됐어요. 지난 3시간 동안 제가 오리엔테이션 해드렸죠. 이게 이제 기초 이론 과정이었고 기본 이론 과정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우리 교재 1편 1장 부동산 학의 이해다. 여기서부터 3편 감정평가론의 3장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학습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 여러분이 학습할 내용을 제가 동그라미로 다 표기해 드렸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표기가 안 되는 부분도 우리가 수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제가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하면서 매 장마다 여러분께 별도의 학습 자료를 또 제공해서 드릴 겁니다.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셨을 거예요. 전 매 장마다 별도의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장 부동산에게 이해다 나와 있죠. 그래서 출제 경향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때 출제 경향은 1장 부동산에게 이해다. 이 파트에서 최근 10년 동안 매화다 몇 문씩 출제가 됐을 것인가 이걸 보여준 내용이에요. 물론 최근 10년 동안 출제 문항수를 넣어드렸지만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최근 5년 동안이에요. 결국 25회부터 지난 29회까지 몇 문제 출제되는가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여름모실 30회 시험에는 몇 문제 나올 것인가 예상도 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것은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된다. 우리 누차 강조드렸죠. 그래서 출제 경향을 넣어드렸고 다음은 이번에는 출제 빈도를 넣어드렸습니다. 출제 빈도는 우리 교재 1장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내용이고 각 챕터마다 상세 목차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니까 상, 중, 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 중, 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상, 중, 하는 난이도가 아니에요. 난이도가 아니라 출제 빈도입니다. 이 챕터에서 얼마나 출제가 잘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출제 빈도 상입니다. 상은 최근 5개월 동안 이 챕터에서 3번 이상 출제되었다. 이게 출제 빈도 상입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 중은 최근 5년 동안 한 번에서 2번 정도 출제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서 2번 정도 출제되었다. 이게 이제 출제 빈도 중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최근 5년 동안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이게 출제 빈도 하가 되겠습니다. 그럼 출제 빈도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학습을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이나 출제가 되었으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파트에 우리 시간 차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 괄호넣기 퀴즈 전선이다 소개되어 있지요.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은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된다 했습니다. 그럼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되는 용어도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학습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용어 정리를 위해서 넣어드린 게 괄호넣기 퀴즈 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시작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1000번까지
그 이상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본 과정에서 강의 들으셨죠? 자, 예를 들어서 1장 부동산학의 이해다. 이분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복습하셨다냐. 복습을 또 했어요. 기본서의 밑줄 그어진 내용 한번 읽어보자 그랬죠? 복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같은 프린트물 활용해서 한 번 더 용어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괄호에 알맞는 용어는 이렇게 묶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에 여기에 네모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네모 표기를 했어요. 그럼 네모 표기인데 네모가 3개입니다. 그럼 어때? 3글자다 이런 의미예요. 5개면 5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적당한 용어를 어때? 넣어가면서 용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물론 이 부분도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강의 듣고 복습을 했음에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갈 용어를 막상 떠올리는 게 쉽지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서 찾아가시면서 이 용어를 넣어보시면 아주 공부가 많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반드시 정답을 넣어드립니다. 그럼 정답 넣어드리면 정답을 여기에 옮겨 적으세요. 옮겨 적고 이 지문을 읽어보면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구나. 이게 핵심적인 용어가 되는 거야. 이걸 생각해서 이 지문 읽어보시는 게 공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용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자료를 매 장마다 제공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같은 저의 학습 자료 주로 3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출제 경향, 출제 빈도, 괄호넣기 퀴즈 천상이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셔서 학습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본 기본 이론 과정은 기본서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죠. 기본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면 무크랜드 프리미엄 서비스다. 이 부분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읽어보셔서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가 나옵니다. 자, 목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페이지예요. 목차 찾으셨나요? 예. 자, 목차 여기 보시면 자, 부동산 개론이다. 이 기본서는 1편부터 3편까지 크게 3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편은 부동산학 총론이다. 이렇게 해서 학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주는 그와 같은 파트들이 있지요. 1장부터 3장까지 3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2편은 부동산 강론이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를 논하자 이런 뜻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 9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편은 감정평가론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 이 부분도 1장부터 5장까지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 기본서는 크게 1편부터 3편까지 3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기본서 가지고 우리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한 두어 장 또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 여기서 이제 큰 타이틀이 나오죠. 큰 타이틀 여보세요. 큰 타이틀. 자, 파트 1이다. 그래서 부동산 총론이다. 큰 타이틀 나와 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1편입니다. 자, 1편은 부동산 총론이다. 이래서 부동산 학문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파트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편. 자, 1편 총론. 여기는 1장부터 3장까지 3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부동산 학의 이해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라든지 부동산을 분류하는 방법, 부동산의 속성, 이를 다루고 있는 파트가 되겠어요. 3장은 부동산의 특성이다. 특성은 뭡니까? 특별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다른 특별한 성질이다. 여기서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재 1편은 1장부터 3장까지 3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1장, 3장 3개 장을 모아가지고
뭐죠?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적게는 3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 이렇게 출제했던 겁니다. 지난 시험도 3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름실 이번 30회 자격시험에도 적게는 3문제, 많게는 4문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편 총론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자, 다음 이제 여러분 기본서 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이제 1장 부동산학의 이해다. 이분 소개되어 있죠? 1장부터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1장 부동산의 이해다 소개인데 먼저 여러분께 제공된 프린트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다 다운로드 받으셨죠? 자, 이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자, 1장 부동산학의 이해입니다. 자, 이는 부동산 학문을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 먼저 출제 경향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제 최근 10년 동안 1장 부동산의 이해 이 파트에서는 매해마다 몇 문제씩 출제됐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출제 경향을 제가 넣었지만 이 중에서 중요한 뭡니까? 최근 5개년이다. 그래서 25회 자격시험부터 지난 29회 자격시험까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 동안 보신다면 이제 안 나온 경우도 있고 나오면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1장 부동산학의 이해다. 이 부분은 최근 5년 동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면 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 나오지 않았죠? 또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실 30회 자격시험에도 안 나올 수 있지만 나오면 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출제 경향 박스로 넣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굉장히 큰 룰이 하나가 있습니다. 룰이 하는데 자 보세요. 21회부터 한번 보자는 이야기야. 21회 안 나왔죠. 22회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안 나오고 한 문제, 안 나오고 한 문제, 안 나오고 한 문제. 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지난 시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으면 여러분실 이번 시험 어떻습니까?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평이한 내용들이니까 한 문제 출제는 반드시 득점할 수 있는 영역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출제 빈도 봅시다. 자, 출제 빈도 보시면 자, 우리 교재 1장 부동산학의 이해다. 이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 4개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챕터마다 제가 이제 출제 빈도 상중하에 동그라미를 쳐드렸어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사실 1장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상에는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네요. 대체로 중 그리고 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그만큼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로 출제 빈도 중 이런 부분 많이 반복습이 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수업 진행하면서 별도로 별표도 해드릴 겁니다. 그 별표 개수에 따라서 중요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도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다시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기본서 2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는 이제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학습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풀어보면 맞다 틀렸다 구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신 다음에 이 부분도 한 번 또 풀어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여러분 교재 5페이지예요. 5페이지 보시면 1절 부동산학의 오이다. 쏘있죠? 사실 우리 교재 1장 부동산학의 이해다. 이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 4개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은 부동산학의 의의에 대해서, 2절은 부동산학의 연구상 및 접근 방법, 3절은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4절은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네 계절로 구성이 되는데 1절부터 하나씩 어떻게 세부적으로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부동산 학의 의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왜 부동산이 나오게 됐는가? 성립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어보시고요. 잘 들어보시고 교재는 제가 설명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는 행위를 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자, 우리 인간들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는 행위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아직 부동산이 뭐다 명쾌히 우리가 정의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하면 떠오르는 게 있다는 이야기요. 뭐가 떠오릅니까? 토지, 또 건물이다. 이 같은 게 떠오른다는 이야기. 그럼 이 같은 토지, 건물, 이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는 활동이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보세요. 부동산 활동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자,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뭘 대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의 객체가 되는 건 어때?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부동산 활동에 인해서 부동산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용어 정리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인간들이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행하는 행위가 있다. 이걸 어때? 부동산 활동이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활동에서 부동산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다. 이게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주 쉬운 예 하나 들어봅시다. 자, 내가 여기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땅 보러 갔습니다. 땅 보러 가는 건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이때 나만 땅 보러 가야 또 땅 보러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야. 그럼 땅 보러 사람들이 많은 말써 땅값은 어때? 올라가겠지요. 이게 바로 보여주는 모습인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먼저 해놓으시고, 자, 그럼 이 같은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은 특정한 측면에서 나타날까요? 아니겠죠.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내가 이 땅을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최소한 사고자 한다는 땅 어때? 한 번쯤은 가보겠죠? 한 번쯤 가본다는 이야기야. 가서 어때? 땅이 울퉁불퉁하다, 평평하다. 이런 모습도 살펴볼 거죠. 또, 이 땅 주변에는 어떻게 토지가 이용됐 이런 모습도 살펴볼 거냐.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있는 그대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물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물리적이다. 이 표현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이 표현하면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펴본다는 이야기요. 자, 여기에 토목공학, 건축공학 이처럼 공학적인 부분까지 가미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측면이 되어 있고, 좁게 표현하면 물리적 측면이 된다 생각하시고, 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에 공학적인 부분까지 가미가 됐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은 어때? 공간의 이용 기법 등과 관련된 측면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우리 이런 자료 봅시다. 물리적 측면이다. 있는 그대로죠. 그럼 있는 그대로니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때? 형태가 있다.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세요. 자, 유형적 측면, 이거 뭡니까? 형태가 있다라는 거지요. 형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형태가 있다. 쉽게 어때? 눈으로 보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인다.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다. 그래서 유형적 측면 뭡니까?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가 또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어때? 땅 주인이 10억 달라는 겁니다. 그럼 땅 주인이 10억 달라는 데서 내가 어때? 덥석 10억 주고 산 겁니까? 아니죠. 과연 10억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지요. 좀 가격 등과 관련 측면을 우리가 어때? 경제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은 주로 이제 부동산의 가격 등과 관련된 측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어떤 경제적 측면은 눈으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무리 내가 땅 보러 가봐야 이 땅에 가치가 10억이다. 안 써있다네. 안 보인다. 그럼 눈으로 보면 안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형태가 없다.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무형적 측면이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자 했습니다. 무형적 측면은 뭡니까? 형태가 없다. 눈으로 보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최소한 등기부 한 번쯤은 떼볼 거란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 등기부 등본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등기부 등본.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등기상 전부증명서다. 그리고 과거에 등기부 초본이 있었죠.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등기상 일부증명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에서 등기상 전부증명서, 등기상 일부증명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약칭으로 등기부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제 등기부 한 번쯤은 떼볼 거란 이야기예요. 떼서 어때? 소유자는 누구이고 어떤 권리가 설정되는 검토를 해보겠지요. 이점 권리라든지 제도, 법 관련 측면을 우리가 법률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법률적 측면이다. 그래서 법률 측면은 처럼 권리라든지 제도, 법 등과 관련된 측면을 말한다는 거. 그럼 이도 눈으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무리 이 땅 가봐야 이 땅에 소유자 누구도 안 쓰지잖아요. 다만 우리는 등기부와 같은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범치면 이 부분도 어때?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기술적 측면, 좁게 펴면 물리적 측면이 되겠지요. 다음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처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때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형적 측면에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 여기 보세요. 경제적 측면과 법률 측면은 어때? 무형적 측면이 되겠어서 경제적 법률 측면은 무형적 측면에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봅시다.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그럼 좀 이 셋 중에 안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세 가지 모두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특정 측면에서는 이루어진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좀 다양한 측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부동산 현상도 어때?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특정 측면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참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자, 이 같은 인식의 사고를 가리켜서 우리가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합 개념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복합 개념이다. 이 표현도 많이 쓸 겁니다. 복합 개념은 뭘 뜻합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 같은 인식의 사고다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세 측면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기술적 측면, 좁게 표현 물리적 측면이죠.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이 있다. 참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 같은 인식의 사고를 어때? 복합 개념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학문도 특정 측면만 바라봐야 됩니까? 다양한 측면을 바라봐야 됩니까? 다양한 측면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학문도 복합 개념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흔히 부동산 학문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복합 개념의 사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이제 이 같은 부동산 활동이에요. 활동이 올바르기만 하다면 부동산과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야.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 투기, 이처럼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 일어나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지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 악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뭔가 때 문제가 발생했다 할 수 있겠죠. 예, 이걸 가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다. 결국 여기는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부동산 활동이 올바르게만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예, 자,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부동산 문제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처럼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문제를 해결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도 공적인 노력을 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정부의 공적인 노력을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8.2 부동산 대책이다, 9.13 부동산 대책이다 들어보셨죠? 이것들이 다 부동산 정책이다. 이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인 노력이다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우리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누가?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정부도 노력하지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를 위해선 뭔가 밑바탕이 되져야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부동산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학문이 왜 나오게 됐는지, 부동산 학문이 왜 나오게 됐는지 성립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면 먼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또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사실 활동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부동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서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부동산 학문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학문에 우리가 연구 목적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학문의 연구 목적은 어디에서 것인가? 먼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란 이야기예요. 즉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연구 목적은 뭡니까? 부동산 인간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게 합니다. 할 수 있겠죠.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활동에 능률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부동산 활동에 능률하다. 그런데 이건 쉽게 우리가 해석합시다.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능률적으로 하자는 건 뭡니까? 올바르게 하자. 또는 효율적으로 하자. 결국 효율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문의 연구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결국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습니까?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하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능률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문의 연구 대상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문의 연수는 뭐가 될 것인가? 자, 잘 보세요. 학문의 연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야. 그럼 뭘 연구해야 됩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건 결국은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이처럼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부동산 현상을 어때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오늘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땅 보는 사람들이 많은 말소 땅값이 어때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자 활동을 자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더라. 따라서 부동산 자, 현상도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 학문의 자, 연구 대상이 되는 결국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건 결국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란 이야기예요. 현상이다. 지금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 어때?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을 대상을 하는 부동산 활동 그리고 부동산 현상 이 부분이 어때?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부동산 학문의 연구선 뭡니까? 토지나 건물 이 어떤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바로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학문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학문은 종합과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종합과학이다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어떤지 부동산 학문 이 자체도 복합개념 사고학과에서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에 따라서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돈을 놔서 부동산 학문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부터 돈을 받았다. 그래서 종합과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학문은 이제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야기. 처음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나왔기 때문에 응용과학이다 할 수 있겠죠. 응용과학이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보죠. 사실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건 뭡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지요. 따라서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입니까? 아니란 이야기. 바로 뭡니까? 응용과학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어때? 실천에 옮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응용과학이면서 실천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부동산 학문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다. 사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학문의 연구 대상이건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그럼 사람을 대상으로 있다는 거죠. 좀 사람을 대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됩니까? 사회과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문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자, 부동산 학문은 경험과학입니다. 경험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또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합시다. 학문의 연선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아주 중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뭡니까? 경험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경험과학이다. 근데 경험은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생각하시고, 이 부분도 추상적인 학문이다. 이는 어때? 잘못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다음 다섯 번째, 규범과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규범과학이다. 사실은 부동산 학문은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지 규범으로서 역할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학문은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면서 실천과학이라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사회과학이다
과학이다.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면서 규범 과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학문은 순수 과학이다 아니다.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순수 과학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조심을 좀 해보시면 되겠어요. 순수 과학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 과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학문의 자,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학문의 연구 방법이다. 자, 이 부분은 이런 생각하세요. 네, 접근 방법이다. 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네,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도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사실 여하튼 부동산 학문의 연구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채택했던 자, 연구 방법, 즉 접근 방법 뭡니까? 바로 종합식입니다. 네, 종합식 자, 접근 방법을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종합식은 뭡니까? 종합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종합식은 자, 종합했다라는 건 뭘 종합했습니까? 자,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학문을 종합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학문을 종합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복합개념 사고일각에서 다양한 측면을 종합했다. 자, 보세요. 이처럼 복합개념 사고일각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종합했다는 이야기, 종합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여러 학문을 종합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복합개념 사고의 입각에서 다양한 측면을 종합했다는 이야기예요. 좀 종합해서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하여서 자, 부동산 활동을 때 능률적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튼 종합식 접근 방법을 채택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 연구 방법 뭡니까? 바로 종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세요. 종합식이다. 종합했다라는 거죠. 종합해서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켜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뭘 종합했습니까?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학문들 또 복합개념 사고에서 다양한 측면을 종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종합식 접근 방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발맞춰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접근 방법을 중시하는 태도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어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사적 주체죠. 우리들 사적 주체들의 특히 우리들 사적 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시험 사적 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학문을 연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야. 또한 자기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것을 목표로 해서 행동한다. 이 같은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흐름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러나 세계화 개방의 시대에 발맞춰서 점차 의사결정 접근 방법으로 중시하는 태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흐름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제 부동산 학문이 왜 나오게 되었을 것인가 성립 배경 일토대로 해서 학문의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성격 그리고 연구 방법 즉 접근 방법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부동산 학문이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래서 간단히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필요하고 있다는 건데 이 중에 가장 대표되는 정의가 바로 김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 성함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정의 내렸다.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서는 자, 부동산 학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느냐.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자, 부동산 활동의 자, 능률화의 원리 및 예, 자,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예, 자,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학문에서 정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정의가 어때? 부동산 학문에 대한 가장 대표되는 정의다 생각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하다 이 표현 있죠. 그리고 부동산 활동을 때 능률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올바르자, 효율적으로 하자. 이 자체가 학문의 뭐가 되는 겁니까? 연구 목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이분이 학문의 자, 연구 목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때?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 이를 위해서는 뭘 연구해야 됩니까? 부동산 어때? 활동 그리고 부동산 현상을 어때?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학문의 연구 대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잘 보세요. 이제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어때? 개척하자는 이야기예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 개척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리가 있네요. 원리는 체계화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체계화된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부동산 활동을 우리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이 있겠죠. 이 다양한 지식을 어때?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체계화된 지식을 말한다는 겁니다. 체계화된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어때? 학문으로서 과학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학문으로서 과학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결국 어떤지 이론 분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체계화시켰어요. 그럼 지식만 체계화시켜내서 활동을 능률사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체계화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응용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응용 기술이라는 것은 실무에 응용하자 그 이야기예요. 실무에 응용하자. 그래서 이는 실무로서 기술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결국 어때? 실무 분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여러분 보세요.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부동산 관련된 지식을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야. 체계시키고 체계화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식만 체계 안 돼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식을 체계하고 체계화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 결국 둘 모두가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이처럼 과학성과 기술성 모두가 강조가 되었다. 그래서 과학성, 기술성이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문의 연구 분야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문의 연구 분야도 알 수 있다. 크게 학문의 연구는 뭐가 있습니까? 자,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은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 그럼 자, 종합 응용 과학이다. 종합했으니까 다양한 점을 바라보고 있다. 결국 복합 개념 사고에 입각했죠.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학문의 연구 방법, 즉 접근 방법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종합 응용 과학이다. 여기 있죠? 종합 과학이고 응용 과학이다. 이것은 부동산 학문의 성격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부동산 항목에 대한 정의 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해서는 우선 지식을 체계화시켜야 되죠. 체계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학성, 기술성 둘 모두 다 어느 하나만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둘 모두 다 강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이 생각하죠.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자,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자, 1번 챕터 부동산의 우위다 소개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세 번째로 보시면 자,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 대상하는 종합 응용학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부동산학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정의를 내려봤죠. 참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쯤 보세요. 자, 또한 부동산학의 개념이라 범주는 학문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다. 결국 부동산학의 개념이다. 이 자체 어때? 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는 여러 학자분들의 부동산 학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드린 내용입니다. 먼저 양거로 1번 봅시다. 자, 김영진 교수님이다. 나와 있죠? 좀, 사실 김영진 교수님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학문을 체계화시키는데 가장 크게 공헌하셨던 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의 정의가 가장 대표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로 보세요. 우리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다 생각하시고 그 아래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 이분도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교수님의 이 같은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학문의 연구 대상 그리고 연구 목적 다음은 연구 분야 그리고 연구 방법 접근 방법이지요. 성격 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박스 아래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은 자, 부동산 학문의 연구 대상 뭡니까? 바로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학문의 연구 목적은 자, 바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 등에 있다는 거죠. 체계된 지식으로 부동산 활동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과학성이 인정되고 그것을 실무활동에 응용하는 기술면에서는 기술성이 인정이 된다. 자, 우리 여기 설명드린 내용이죠. 원리는 뭡니까? 체계화된 지식이다. 지식을 체계화하자. 이는 학문으로서 과학성이 인정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자, 이를 실무에 응용할 수 있다. 이는 실무로서 기술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과학성, 기술성, 양면성이 있다. 둘 모두가 강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서 한번 학문의 연구 분야인 뭐가 있습니까? 연구 분야는 자,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번 부동산 학의 연구 방법. 자, 접근 방법은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되는 김영진 교수님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양과로 2번입니다. 자, 이창석 교수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현상의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일단 끊어봅시다. 자, 그럼 교수님께서도 부동산 활동을 바람직하게 하자는, 바람직하게 하자면 뭡니까? 올바르게 하자. 능추하자는 얘기죠. 좀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해서는 뭡니까?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현상의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 나가기 위해 부동산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재측면을 기초로 하여 연구하는 결국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재측면이다.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복합개념 사고에 이끌고 있죠.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뒤집으면 종합 응용과학이다. 참 종합과학이면서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 6페이지 양고로 3번이에요. 자, 조지현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 증명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결국 조전 교수님께서 어때?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그 이야기죠. 복합 개념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종합식 접근 방법이지요. 그래서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어때?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라 4번 봅시다. 안정근 교수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부동산학이란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거나 연결되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에 관하여 그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재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죠. 또한 부동산은 여러 가지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을 연구 대상하여 결국 교수께서 부동산 학문의 연산 뭐라는 겁니까? 부동산 현상 그리고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것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그것들이 인간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그간에 내재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졌다. 참, 자, 여러 학자분들의 우리가 부동산 학에 대한 정의를 살펴드렸습니다. 살폈는데, 자, 부동산 학에 대한 지금 학자들의 정의, 이분들은 지금까지 어때? 출제가 되었죠? 과거에 출제가 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자, 출제되면서도 한 번도 때 틀린 문장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 올바른 문장이 나왔어요. 또한 우리 이 긴 지문을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선생님은 어렵게 생각하면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이 지문 읽어보시면서 교수님께서는 학자분 성함도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번 챕터 부동산학의 의의다. 여기까지는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2번 챕터 학문적 성격 여기서부터 우리 교재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